어르신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나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자녀나 손주의 도움 없이 당당하게 100세까지 걸어가는 삶.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삶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이 부담스러우며 한 번 넘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몸. 하지만 과연 그것이 당연한 걸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일관된 5가지 신체적, 심리적 특징이 존재한다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5가지 특징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중 3가지만 갖고 있어도 90세 이상 건강하게 살 확률은 70% 이상이며 5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 100세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할 확률은 89%에 달합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실질 연령보다 10년에서 20년 이상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노화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징후들이 100세 장수를 가능하게 만들며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그런 징후가 없더라도 몇 개월 내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장수 신호를 하나씩 탐험해 보려 합니다. 영상의 흐름은 5번째에서 1번째로 거꾸로 진행되며 마지막 1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작은 실천을 위한 다짐을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방금 우리는 장수를 결정하는 5가지 신호가 나이와 무관하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의외로 그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손의 힘 악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힘이 조금 빠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보아왔습니다. 몇 해 전 74세 김영수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한 가지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병 뚜껑을 혼자 힘으로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손이 쉽게 떨렸습니다. 당시에는 그 신호를 가볍게 넘겼지만 몇 달 뒤 계단에서 넘어지며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삶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악력은 단순한 손의 힘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력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악력이 약해질수록 심장과 폐의 기능, 전신 근육의 활력이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능력이 약해졌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는 비교적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냉장고 앞에 서서 김치병 뚜껑을 직접 열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을 볼 때는 양손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잠시 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수건을 짤 때는 대충 넘기지 말고 손에 힘을 주어 꽉 짜보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손의 힘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손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곧 다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 있고 움직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신호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앞서 우리는
손의 힘, 즉 악력이 단순한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악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어 걷는데도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은 흔히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착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령자 사망 원인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인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명자 어르신 78의 여성분은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늘 조심스럽게 움직이셨고 방 안에서도 벽을 짚거나 지팡이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양말을 신는 것조차 벽에 기대지 않고는 힘들어 보였죠. 검진 결과 한쪽 다리로 5초 이상 서 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는 뇌의 손의 기능과 귀 안쪽의 전정기관이 약해졌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명자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3가지 아주 간단한 균형 훈련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벽에 기대지 않고 바지를 입는 연습. 둘째, 양치할 때 한쪽 다리로 서서 5초간 균형 잡기. 셋째, TV를 볼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10회 반복하기. 이 3가지는 각각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뇌가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6개월 후 이명자 어르신은 더 이상 지팡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중심을 되찾자 마음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걷는 속도, 심장, 혈당, 모든 기능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다음 신호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걷는 속도, 즉 보행 속도입니다. 이 신호는 여러분의 심장과 폐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균형 감각이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걷는 자세와 속도까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신호가 등장합니다. 보행 속도, 걷는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심장, 폐, 근육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최성민 어르신, 77의 남성분은 예전에는 매일 시장까지 산책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10m를 걷는데 18초나 걸렸고 길을 건널 때마다 초록불이 꺼지기 전에 건너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약해진 탓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훨씬 깊었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온몸의 산소 순환이 느려진 것이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15년간 5만 명 이상의 보행 속도를 추적한 결과 보행 속도가 시속 0.8 미만인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3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1미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 뇌졸중의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평균 수명이 무려 15년 더 길었습니다. 걷는 속도는 곧 삶의 속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 심장, 폐가 동시에 협력해야 하며 이는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최성민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가까운 공원을 10분간 천천히 걷기. 둘째, 매주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기. 셋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건너보기. 불과 4개월 뒤 최 어르신은 10m를 단 10초 만에 걷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고 혈당과 혈압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습니다. 폐활량도 80%까지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손주보다 먼저 마트를 돌아보고 오신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다음 신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걷는 것조차 가벼워졌다면 이제 몸을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유연성,
몸의 부드러움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확인해야 할 것은 유연성, 즉 몸의 부드러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연성을 단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면서 혈관까지 함께 굳어지는 데 있습니다. 정혜진 어르신은 79의 여성분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혼자서 발톱을 자르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려고 하면 손끝이 무릎 아래를 넘지 못했고 항상 숨을 참으며 동작을 시도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단순한 관절 경직이 아니라 혈관 경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동맥경화학회에서는 유연성과 동맥경화 사이에 0.85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굳었다는 건 혈관도 딱딱해졌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산소와 영양 공급이 늦어지고 결국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3가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기. 처음에는 조금만 숙여도 괜찮습니다. 둘째, 저녁에 TV를 보면서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좌우로 몸을 숙이며 옆구리를 늘려보기. 셋째, 발톱을 자를 때 숨을 참지 않고 천천히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자르기. 6개월 뒤 정 어르신은 발끝까지 손이 닿게 되었고 숨을 참지 않고도 발톱을 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검진 결과 혈관 나이도 실제보다 10년 이상 젊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했던 증상도 사라졌고 전신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몸이 부드러워지면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피가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나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심리적인 나이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내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저는 이를 내면의 언어를 바꾸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정 어르신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나타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더 젊어졌어. 내 몸은 회복되고 있어. 라는 말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그 말이 한 달이 지나자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언어를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실천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뇌 기능이 평균보다 18%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신경회로가 스스로를 회복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며 연결 구조를 바꾼 것이죠. 하지만 내면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매주 한 번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러 나이 듦과 삶에 관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그 시간이 몇 달 후에는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또 다른 내면의 언어가 되어 어르신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를 숫자가 아닌 마음속 이야기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약해짐이 아니라 깊어짐이고 포기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마음은 다시 몸을 움직이게 만들죠. 그렇게 정 어르신의 마음이 먼저 달라졌고 몸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바로 관계의 회복,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그 변화는 반드시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이 함께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다시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을 더 강하게 만드는 비밀은 5가지 장수 신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이 중에서 하나나 2가지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나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5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나타납니다.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함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김치 뚜껑을 열며 악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장을 볼 때 걸음도 빨라지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는 동안 하체 근육이 단련됩니다. 그렇게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 심장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의 유연성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신체 변화가 쌓이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다시 심리적 에너지로 전환되어 매일의 습관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악력이 아무리 좋아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한 번의 낙상으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유연성이 부족하면 혈관이 굳어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5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작은 실천들이 10년, 20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꾸준히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인생을 확장시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건강을 지키는 힘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공간이 집안이든 마을 커뮤니티든 또는 온라인 모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서로 지켜보는 그 연결성입니다. 제가 아는 이민호 어르신은 77세입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지만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또래들과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아침마다 40분씩 빠르게 걷고 집에 돌아와선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혼자일 때는 놓쳤던 웃음과 대화를 다시 찾았다고 하십니다. 이민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 하나가 건강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요. 내 아내도 같이 걷기 시작했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체조를 따라하는 날도 있어요.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을 기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5가지 신호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회복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손을 꼭 쥐어보세요. 걷는 속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